오늘은 제가 평소 아침에 이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루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클렌징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가 주름, 잡티, 눈 밑에 칙칙한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패치를 먼저 눈 밑에 붙이고요. 그 위에 토너 패드나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 3분의 1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스킨팩을 5분 정도 해줘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거의 항상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샴푸하고 나서 드라이기로 두피를 늘 꼼꼼히 말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부에 열감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열이 모공을 넓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콜라겐을 감소시켜서 피부 탄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피지 분비량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도 당연히 많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피부에 마치 적금을 붓는 것처럼 아침에 피부열을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킨팩을 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5분을 넘기잖아요. 왜냐면 아이패치, 토너 패드, 스킨팩 모두 거의 수분감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오히려 많이 건조해져서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5분만 해주고 나서 처음으로 바르는 제품은 보통 순수 비타민C 앰플입니다. 왜냐면 비타민C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가장 강력한 미백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피부만 버텨준다면 무조건 바르시는 게 이득이에요. 다만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이 순수 비타민C가 아무래도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C 유도체나 다른 미백 성분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이 순수 비타민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성분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pH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가 약산성 상태일 때 발라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토너 pH 지수가 거의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스킨팩 덕분에 피부 pH가 딱 비타민C를 바르기 좋게 약산성으로 맞춰진 상태라서 항상 첫 단계에 바르고 있고요. 또 피부에 이 비타민C가 충분히 흡수되려면 시간을 1분 정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바르고 나서 간단하게 눈가 마사지를 하면서 시간을 1분 정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는 제품은 바로 펩타이드 앰플이에요. 왜냐면 비타민C랑 같이 바르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펩타이드 특성상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기능성 성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병들거나 이 노화된 세포는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비타민C 때문에 살짝 자극받은 피부도 바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같이 피부가 좀 붉고 홍조가 있는 분들이 펩타이드 앰플을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피부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피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간에 365일 펩타이드 앰플을 매일 발라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르는 제품은 보통 가을, 겨울에는 수분 세럼을 하나 추가로 바르고요. 지금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넘버즈인 3번 보들보들 결 세럼처럼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꼭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피다랑 갈락토 미세스 같이 발효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효 성분들을 꾸준히 발라주면 피부결이 좀 매끈매끈해지고 피부톤도 많이 균일해지는 효과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 보통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톤도 많이 좀 얼룩덜룩해지고 피부결도 좀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효 성분들을 여름에 좀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르는 제품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인데요. 일단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트러블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랐을 때 피부에 싹 스며드는 제형이라 이후에 바르는 선크림이나 베이스를 발랐을 때 밀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상 아침에는 마무리로 이 크림을 발라서 보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바로 선크림입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항상 목까지 다 발라줍니다.
왜냐면 목주름은 시술을 통해 좋아질 수 있는 한계가 정말 명확해서 진짜 예방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품 종류 같은 경우에는 만약 화장을 해야 하거나 한여름에는 꼭 유기자차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무기자차를 바르면 베이스도 좀 밀리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잘 안 되고 꼭 땀이나 메이크업이랑 같이 섞이면서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땀이 안 나는 봄, 여름, 가을이랑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무기자차를 꼭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기자차보다 아무래도 피부 자극이 좀 덜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기자차를 발라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과 상황에 맞게 주로 2가지를 돌려가며 사용하고 있고, 가끔 가볍게 외출할 때는 토너 선크림, 그러니까 혼합자차를 바를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피부톤이 좀 밝아 보여서 생얼로 다닐 때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평상시 아침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꼭 여러분들의 피부가 좋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